1년 전 오늘 안개 자욱했던 그날 밤 인천항을 떠난 배는 딱 한 척, 세월호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떠나선 안 될 배였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광주, 목포, 여수 MBC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팽목항에서 기억, 망각, 진실, 국가라는 주제로 뉴스를 전달하려 합니다. 먼저 위령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추모객들이 모인 가운데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추모도 추모지만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강했다고 합니다. 첫 소식 권남기 기자입니다. 그 바다로 다시 나가는 길. 손엔 떠나버린 가족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한쪽에선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팽목항을 떠난 지 2시간. 저 멀리 세월이라 쓰인 부표가 보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기다려. 꼭 꺼내줄게. 미안해, 사랑해. 목 놓아 부르며 꽂히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 위로 던집니다. 아직 바닷속에 있을 실종자 9명을 하나하나 부르며 희생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 꼭 인양이 돼야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시간. 까치발을 들며 손을 흔드는 가족들. 다시 도착한 팽목항에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국가와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가족 400여 명이 그날의 참사를 기리는 동안 몇몇 국회의원을 제외하곤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구조와 수색이 중단된 사고 해역에는 부표 몇 개만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지금은 어민들도 찾지 않는 바다 맹골 수도에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선을 타고 진도 동고차도를 출발한 지 10여 분. 세월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노란색 부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월호 선수와 선미 위치를 표시한 빨간색 부표. 파도의 출렁이는 서너 개의 부표들만이 이곳이 세월호 참사 현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다 밑 44m 지점에는 실종자 9명과 함께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방해했던 빠른 조류와 강한 바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벵골수로 주변 바다는 1년 가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이제 덩그러니 떠 있는 이 부표만 봐도 참 아직도 저게 이 실종자 9명이 저기에 묻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참 너무나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프고. 망망대해에서 외롭게 세월을 지키고 있는 부표가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현재 처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사고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죠. 동고차도 주민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속수무책으로 참사 현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주민들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2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진도 동고차도. 세월호 사고 직후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했더라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1년 다가오니까 더 드는데 알았으면 진짜 그걸 알았으면 세월호였고 안에 애들이 있었던 걸 미리 알고 그 장소에 갔으면 줄이어도 갖고 들어가서 방해. 섬 잔등에 서면 세월호 침몰 해역이 바로 보입니다.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이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도 10초라도 찾은 아그들은 그래도 조금 사한 것 같소. 그런데 못 찾고 그러는 아그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동고차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미역 양식과 멸치잡이까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 희생자 가족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또 안 팔릴까 봐서 안 찾아줄까 봐서 이쪽도 수산물을 또 그게 걱정이고. 생계 걱정과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뒤로하고 동고차도의 하루가 저뭅니다. 동이 튼 이른 아침. 오늘도 바라보기조차 버거워진 바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 빼버린 평형수. 세월호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빼였지만 관리 감독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세월호는 지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됐습니다. 국내 취항 당시 설령이 19년이었지만 지난 2009년 정부가 주도한 해운법 개정으로 설령 제한이 기존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2012년 10월 달에 선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첫 취항일은 2013년 3월 15일 날 첫 취항을 갖다가 했습니다. 세월호는 천정을 높이고 객실을 늘리는 개조 작업으로 인해 선박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였지만 화물 무게를 축소 신고해 검사를 통과합니다. 또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고박 배치도가 승인됐고 심사위원들에게 복원성 계산서도 지급되지 않은 채 운항 관리 규정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입돼서는 안 될 세월호가 인천 제주 항로를 운항하도록 잘못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출항 당시 세월호는 복원성 기준보다 평형수는 적고 화물은 많은 가분수 상태. 여기에 컨테이너는 전용 고박 장치가 아닌 일반 로프로 묶여 있었지만 운항 관리자는 안전 기준도 모른 채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출항한 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출항에서 침몰까지의 기록을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로 향하는 세월호는 꼭 1년 전 밤 9시에 인천항을 출발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출항은 2시간 30분가량이나 늦었습니다. 잘 가던 세월호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더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신고가 들어간 이후 30분가량이 지난 뒤인 9시 30분부터 구조 헬기와 구조선이 동원돼 인명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측 핸들링이 물에 잠겼을 때는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물속에서 그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온 사람도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 반이 지나면서 배는 왼쪽으로 완전히 누웠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탈출은 계속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석구석 있어가지고 미처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못 입고 물에 쪄들었어요. 수영도 못하는데. 이미 완전히 뒤집힌 세월호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앞부분만 남긴 채 희생자 304명과 함께 수심 44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무리 부실이 많은 배였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침몰했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럿입니다. 사라진 기록들은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급변침. 조타 미숙에 의한 급격한 방향 전환 탓에 사고가 났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급변침의 원인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많이 빨리 들었습니다. 손쓰기 어려운 순식간의 사고였다면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보다 승객이 더 빨리 신고할 수 있었을까? 사고 이전 여러 차례 선체가 기우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승객들 증언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우는 게 있었어요, 원래. 한두 시간 전부터 계속 기울었어요, 조금씩. 선체가 50도 이상 기울어 복원력을 완전 상실한 오전 9시 34분. 그 이전의 세월호 기울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들의 목소리에서는 다급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울 상태가 화물이나 이런 게 떨어졌나요? 해수로?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다음 날 밤 해양경찰관 집에서 잤습니다. 제3의 인물이 이 선장과 있었다는 의심 속에 2시간가량 출입구 CCTV 기록이 지워졌는데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에서 건져낸 업무용 노트북 속 문건에서 불거진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부실한 청해진 해운의 인천 제주항로 20년 독점 배경, 또 민간 군안업체 언딘의 투입 경위와 특혜 의혹도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만큼이나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현재 크게 5가지입니다. 운항 중 침몰과 과적, 안전검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그리고 정부의 구조 책임을 묻는 재판들인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선원들 재판에 쏠려 있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만 보면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지만 퇴선 지시와 살인죄 등 핵심 쟁점에서는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조타 과실을 침몰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중 결정타는 조타 실수, 즉 급변침이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선원들 재판을 비롯한 세월호의 여러 재판들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해 항소심 판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재판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객선 콩코르디아호 침몰 사건은 세월호와 자주 비교됩니다. 많은 승객이 숨졌다는 점 말고도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선장 때문입니다. 선장은 최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만 3년 만에 이루어진 1심 선고였습니다. 그동안 좌초된 유람선이 인양됐고 검찰이 예인한 선체를 조사했음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콩코르디아호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10배나 많고 침몰 원인도 가리기 힘든 세월호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재판에 돌입한 지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은 그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심 제도죠. 올라올 때쯤 되면 벌써 3심까지 다 끝났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피의자를 구속한 지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 활동 중인 세월호 특위의 조사 결과는 재판에 반영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명이 된다면 대법원의 심리에 반영해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심리하는 방법을 고민할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바라는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렵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시행령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약속하고도 참사 200일이 넘어서야 진통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은 끝내 빠졌지만 핵심은 여전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였습니다. 낡은 세월호를 들여와 부실한 운항 규정을 승인하고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정부. 검찰이 외면한 국가기관의 과실 등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회 등이 추천한 17명으로 특조위는 꾸려졌습니다. 일주기를 한 달 앞두고 겨우 첫 발을 떼나 했더니 이번엔 특별법 시행령안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뒤에서 정부는 특조의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안을 통해 특조위가 요구한 안보다 정원을 줄이고 주요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명시켰습니다. 조사 범위 역시 제한됐습니다. 해수부에서 파손된 분한테 보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아라.
결론적으로 진상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처럼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수정과 보완은 가능하나 폐기는 없다고 거듭 못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안을 폐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족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단원고 2학년 8반 학생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입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사고 해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먹먹하죠. 그 자리가 제 아들이 생을 마감한 곳이고 네. 또 거기 또 같이 수학여행 갔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네. 그 맹골수로 그 자체가 저희한테는 아마 지옥 같은 곳입니다. 네. 유가족들께서는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이유를. 첫 번째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그 9분이 세월호 안에 갇혀 계시고요. 네. 네. 그분들은 꼭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의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세월호 관련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며 확실한 증거인 세월호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 유가족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지금 아직 가동도 되지 못하고 있지만 네.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하려면 세월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세월호도 인양하지 않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돼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죠. 여론에 떠밀린 감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볼 수는 없습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보다는 네.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 네. 이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 검토가 아니고 인양 결정을 하셨어야죠. 네. 하시고 빨리 인양 업체들 불러서 얼마나 비용이 소요될지 이런 것도 다 인양 업체들한테 맡겨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 이 나갈 방향이 착착착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인양을 검토하겠다만 하고 계시니 네. 언제까지 도대체 검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그 사전 처리 기술 TF 네. 세월호 사전 처리 기술 TF가 오늘 마지막 그 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인양에 긍정적으로 아주 인양이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네.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도대체 뭘 더 바라고 있는 건지 저희 유가족들은 좀 답답할 따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네. 1년 동안 저 안에다 내 식구를 넣어놓고 있다. 45m 바닷속에 내 새끼가 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근데 정부에서는 11월 10일 작업 종료 후, 수색 종료 후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 빨리 인양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 가족들을 돕겠다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진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이란 이름으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들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구조가 된. 애타게 기다렸던 친구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하얀 천에 쌓여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열과 탄식의 팽목함. 차가운 실내체육관 바닥에서 기나긴 밤을 지샌 이들 곁에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219일
7,000개의 단체와 6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도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함께 생활하며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만은 가족이지 않는가.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사람의 그 존재감,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능력이 과연 뭔가 저는 그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봄, 겨울보다 차가웠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또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세월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아들을 잃고 십자가를 졌던 아버지 이호진 씨는 오늘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몸으로 외치는 이 아버지 곁을 많은 이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kg 십자가. 아들을 잃고 길 위로 나온 아버지는 숙죄하듯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집어삼킨 바다도 걸었습니다. 걔들이 피도 토했을 거고 눈물도 쏟았을 거고 죽으면서 엄마 아빠들도 많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녹아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짠했죠. 그리고 삼보일배. 다시 길 위입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모형을 끌고 갑니다. 세월호가 잊혀져 한 번 더 침몰하게 될까 봐, 물 밖에 못 나오게 될까 봐 또 걷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은 그냥 잊혀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세월호를 다시 한번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행하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신 받아들었고 지금까지 유모차 부대와 장애인,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내 함께했습니다. 진짜 금쪽 같은 내 살보다 더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진실 규명되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게끔. 별이 된 아들과 순례자로 변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길 위에 선 채 4월의 그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교육 현장에도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정, 사제 간의 정,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꽃다 핀 꽃 198송이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구해야 했던 교사 9명도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깨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곁을 지켜주는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친구를 지금 볼 수 있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서로 잘 해주려고 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그날을 기억하며 교단에 선 선생님들도 말썽꾸러기 제자들이 사랑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뭐 반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말하면 내 새끼들이니까 더 챙기게 되고 지나가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목표에는 교사와 학생이 따로 없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문제, 즉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주체, 시민,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는 또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더불어 사는 지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진도 주민들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팽목항을 찾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점심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진도군 인회면, 지산면 주민 15명은 오늘 위령절을 위해 팽목항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 500여 명에게 전달할 점심 식사로 김밥 1000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오전 사고 해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김밥을 전달했습니다.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목포 불무기도 해상에서 이틀 동안 합동 해상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 기관의 재난 구조 능력을 검증하고 합동 대응 절차를 익히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잊지 말자고 혹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실을 향한 기다림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